자, 그러면 변리사님들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크게 제가 듣기로는 특허, 그리고 상표, 디자인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특허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가족 중에 특허를 내셨다가 이게 특허를 연장하려면 뭐 이렇게 또 피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뭔가 돈을 더 지불하셔야 돼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신 사례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제가 한번 과연 특허를 내려면 뭐 어떤 절차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개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형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다양하게 하신 분이라 잘 알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 변리사님께서 보충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허를 출원을 이런 것도 되느냐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간단해서 특허가 안 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되나요? 부터 시작하시는데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죠. 다 신청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신청을 하면 바로 권리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했을 때 특허청의 심사관께서 이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이 내용이 등록이 될지 안 될지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심사를 통과한 경우만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물론 이제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60에서 70% 정도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6, 70%란 말씀은 본인이 신청한 것 중에 6, 출원한 것 70%만 중이죠. 이제 출원한 네. 것 중에 네네네. 채택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예. 그 뭐 신청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변리사와의 상담 그리고 자신 그 개인 출원인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면은 그 정도 확률이 안 나오는 거죠. 출원한 데에 대해서 60, 70%니까.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사전에 이제 변리사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네네. 그렇게 좀 판단을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다고 도움 보시는 주실 수 거- 있나요?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수 도움을 있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선행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출원을 하기 전에 음. 1차적으로 한번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한번 스크리닝을 쫙 합니다. 해주시고.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이거나 예, 이미 그렇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또는 내가 새롭게 개발했다라고 네. 출원하면 그거는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 네. 특허의 개념이 이제 뭔가 새롭고 뭔가 진보된 어떤 기술이나 뭐 물건이나 뭐 방법이나 네네. 용도나 뭐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거나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네. 뭐 그 공개하는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어야 네.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또는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굉장히 좀 뛰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특허청의 심사관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등록이 가능한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변리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사 과정을 거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점쳐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심사관님들께서 보는 자료와 기준이 저희가 보는 기준과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는 잘 아닙니다만 안 됩니다만 네.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검색을 네. 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정도의 네. 그런 많은 도움이 가이드는 되겠네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이 맞나요? 아니면 법인 측에서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거는 특허 사무소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기업을 클라이언트 이제 고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고 개인 발명가를 주 고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어느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 고객이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네. 사실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하다가 생활하다가 이거 뭔가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뭔가 네네. 이게 좀 아이디어 괜찮은데 항상 불현듯 떠오를 때 네네네. 그럴 때 저희가 전화 드리면 되겠네요. 전화 받으시죠. 전화 주십시오. 네.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지금 어떡하지? 영업을 안 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러시고. 예. 일단은 그 변리사 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싸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본인이 아이디어가 발생됐을 때 키프리스라는 특허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0만 건 이상이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트레이닝 거치면 그 안에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관련된 특허들이 이런 게 나와 있구나라는 걸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 보시고 그래도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좋은 정보네요. 예. 네. 그럼 사실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네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거래 가액의 몇 퍼센트, 일정 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네네네. 혹시 변리사님들 수수료도 어느 정도 이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네. 그런 뭐 일정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요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져 예. 있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개 수수료 이런 개념은 아니고 무슨 뭐 요율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변리사 비용 해가지고 뭐 대리인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사무소마다 약간 뭐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분량, 그러니까 출원의 양이 많거나 또는 뭐 자주 출원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할인이나 뭐 이런 혜택은 뭐 사무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네. 또는 뭐 아, 이렇게 그렇구나. 좀 그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특허 사무소마다 네. 뭐 개인 변리사들의 능력이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또는 뭐 여러 가지 하는 업무의 범위라든지 어떤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특허 사무소마다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인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그 이진한 방송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열심히 곤란한 홍보하겠습니다. 질문 네. 곤란한 부탁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상표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특허랑 상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상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표요. 네. 잘 봐야 되는데. 예. 그 상표는 보통 등록받는 대상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표장 이렇게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모양을 아니면 뭐 문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상품에 쓸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에 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커피나 이런 거에 등록을 받았을 때 아니 자동차나 이런 거 안 받았으면 자동차에다 스타벅스를 썼을 때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거는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표장 자체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지정 상품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권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그 선택의 문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또는 이제 누구의 것이냐를 표현해주는 그 출처 표시라고 하거든요. 이 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이 표장 괜찮으신가요? 네네. 아유, 뭐 방송 네, 처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송사인가요, 이거? 이거 다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출처 표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표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 상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이미지, 떠올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표의 특성이 이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물론 돈을 다 냈을 때 얘기입니다만 상표는 계속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표를 쓴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또 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브랜드를 봤을 때, 상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존에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면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조금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침해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누가 상표의 진정한 주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특허보다 자잘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많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반 그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상표 문제로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예전에 이제 상표 브로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상표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그 소위 뭐 맛집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상호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기네들이 편취해서 등록 그런 받아놓고 경우죠. 나중에 원래 주인한테 왜 우리 상표를 쓰느냐 되려 협박하고 이런 네네. 경우들도
문제가 생길 수 그게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합의금 등록된 등록된. 상표를 보고 이제 중국에 먼저 등록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약간 그 마찰이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특허보다는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는 기술에 대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걸 뜯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상표는 눈에 보이는 문구나 그림, 모양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고요. 그러면 상표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예, 맞습니다. 상표도 출원해서 등록하는 네네.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제 특허랑 비슷한데 네. 다만 기간이 굉장히 좀 특허보다는 좀 짧은 좀 짧죠. 편입니다. 네. 그리고 상표에 관한 정보도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리스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그 디자인도 같이 키프리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해서 좀 출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디자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디자인. 요즘 또 디자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워낙 네. 또 중요할 텐데, 이런 네. 부분은 변리사님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무리 뭐 똑같은 기능이나 성능을 하더라도 실제 디자인이 예뻐야 좀 더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뭐 안경도 아무래도 예뻐야 잘 팔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물품의 외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조금 약할 때, 다만 이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실제 가방이나 손잡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도 기술적으로 약간 모자랄 때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 권리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예. 헷갈리실 네. 수 있는 부분이 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은 뭐 물건이나 어떤 뭐 물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디자인 개념에는 맞긴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디자인권이라는 그 특허, 그러니까 IP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범주 내에서 권리 형태로 보호되는 것은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하고는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 뭐 디자인권에 관련된 이슈가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삼성하고 애플 사건인데요. 예. 기술적인 부분도 네. 많이 이슈가 됐지만 네네. 최종적으로 끝까지 문제가 된 게 이제 디자인권 문제였거든요. 이제 네. 삼성의 그 애플 폰 보면 이제 그 외곽에 동그랗게 약간 동그란 그 모서리. 동그랗게 모서리 처리한 것 그리고 네모난 그 모양하고 전체적인 그런 모양 배열들. 것들이 삼성이 그런 디자인을 따라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디자인도 특허로 봅니다. 이제 디자인 특허라고 하는데 디자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봤을 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합의를 해서 이제 해결을 했죠. 최종적으로 배상의 문제까지 갔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좀 뭐 결과적으로 패배한 걸로 된 거긴 하지만 네.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려져 모르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합의 과정까지 갔던 굉장히 큰 네.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배상 금액도 천문학적인 네, 액수를 거기서 또 디자인이 보여주고 상당히 있습니다. 중요한 네.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여러분들 그 한때 유행했던 요 토끼귀 아시죠? 아, 누르면 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 누르면 올라가 네.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올라가고 네. 그 제품을 만드신 분이 음. 디자인권 설정을 안 했어요. 디자인권 등록을 음. 안 받아서 음. 그 모방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중에 많이 네네.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개발하신 그분보다 모방해서 판매한 분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네. 가져갔다는. 근데 이분이 아무런 그 대처를 못했어요.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먼저 개발하고 내가 먼저 등록했다라는 디자인권을 가지고 계셨다면 좀더 볼 예, 수가 더 있었겠죠. 독점적으로 네. 판매하실 수도 있고 그분한테 손해배상도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네. 상황에서 이제 이권을 쥐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자인권 등록을 못 받았어요. 네. 디자인권 중에는 이렇게 단순한 모양 자체로 이제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움직이는 모양 이것도 동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은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굉장히 아쉽죠? 피해를 많이 네. 보신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록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특별한 두 변리사님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두 변리사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자,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